이번에는 probability distribution이에요.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3이 나오는 probability 이런 식으로는 지금까지 계속 봤는데 1에서 6이 나오는 모든 probability를 한눈에 다 보는 거를 지금부터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보고 싶은 거 뭐하러 전체를 다 보냐? 왜 전체를 다 보냐면 평균을 구하고 그 mean을 구하고 mean은 이제 probability에서는 expectation이라고 하는데 expectation 아니면 expected value를 구하고 그리고 뭐 standard deviation, variance 이제 이런 것들을 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이 트라이얼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을 때 이제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랜덤 비헤이비어라고도 써있죠. 내가 지금 주사위를 던질 때 걔가 이제 6분의 1로 이제 페어 다이스라고 하면 지금 당장 뭐가 나올지는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랜덤하죠. 1에서 6 사이에 어떤 값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래서 1이 나올지 3이 나올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내가 막 600번 반복해 6000번 반복해 그러면 그 중에서 그래도 6분의 1 정도는 1, 2, 3, 4, 5, 6이 이렇게 좀 이렇게 evenly distributed 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크게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예상이 가능하지만 하지만 지금 당장 다음 아웃컴이 뭐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베리어블이라서 분석은 가능한데 근데 이제 랜덤해서 지금 당장 다음 거를 예측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는 테이블, 이 테이블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바로 probability distribution 테이블이에요. 이 테이블은 possible한 모든 아웃컴을 다 표현해요.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근데 0, 1, 2, 3, 4로 표현이 가능한 베리어블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IB 성적이라고 하면 뭐 0점에서부터 45점까지의 그 모든 성적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많아서 귀찮긴 하지만 아무튼 표현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키, 몸무게, 아까 전에 내가 컨티뉴어스한 그 데이터라고 표현을 했었던 컨티뉴어스한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컨티뉴어스한 거는 이렇게 테이블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건 나중에 봅시다. 그래서 일단 probability distribution에서 discrete한 거는 이렇게 테이블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보통 위에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possible한 outcome을 써주고 그러니까 저게 실제 우리의 데이터인 거죠. 저게 우리가 표현할 x예요. 그리고 그 밑에 probability를 써줘요. 그래서 x가 0일 때의 probability를 0 밑에다 쓰고 1일 때 probability 이렇게 땡땡땡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저 테이블을 저렇게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한번 봅시다. fair cubical dice가 있어요. 그리고 tetrahedral dice가 있어요. 그래서 discrete random variable s가 sum 그 두 개의 sum을 말해요. tetrahedral이니까 저거는 이제 4개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6개랑 4개 1, 2, 3, 4, 1, 2, 3, 4, 5, 6 이렇게 더하게 되겠죠. 그러면 2, 3, 4, 5, 6, 7 3, 4, 5, 6, 7, 8 4, 5, 6, 7, 8, 9 5, 6, 7, 8, 9, 10 이렇게 더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probability distribution S를 한번 테이블로 표현을 해보라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아웃컴이 2에서 10까지가 있는 거죠. 지금 해보니까. 그래서 2, 3, 4, 5, 6, 7, 8, 9, 10 위에가 데이터 X고요. 밑에는 우리가 probability X를 이제 입력을 써볼 거예요. 지금 데이터는 총 몇 개냐면 4, 6에 24. 24개 중에 2는 1개예요. 24개 중에 3은 2개, 4는 3개, 5는 4개, 6도 4개, 7도 4개, 8은 다시 3개, 9는 2개, 10은 1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모든 아웃컴을 다 쓴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입력한 이 probability들을 전부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돼요. 모든 아웃컴을 쓴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의 probability는 probability니까 0에서 1 사이의 값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이걸 바차트로도 표현해보래요. 한번 해보죠 뭐. 여기가 probability 그리고 여기는 x예요. 그러면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24분의 1, 24분의 2, 24분의 3, 24분의 4, 24분의 4, 24분의 4
24분의 3, 24분의 2, 24분의 1 이제 뭐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바 차트는 with에 딱히 뭐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렇게 쪽쪽쪽쪽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만약에 뭐 얘를 조금 더 두껍게 표현하고 싶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왜냐면 with에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히스토그램처럼 갭이 없도록 이렇게 딱딱 붙여서 그린다? 그거는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왠지 히스토그램과 바 차트를 이해를 잘 못하는, 구분을 잘 못하는 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S라고 부르라고 그랬군요. 내가 실수했네요. X가 아니라 S라고 부릅시다. 여기 S라고 부를 거고요. probability, S가 S인 이제 probability야. 7보다 큰 거는 8, 9, 10을 말하죠. 24분의 6이에요. nmost 5는 최대 5까지니까 24분의 10.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볼게요. 2보다 클 때 우리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죠. S가 2보다 큰데 6보다 작으면서 2보다 큰 6보다 작으면서 2보다 큰 이건 AND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겹쳐지는 부분 여기죠. 그래서 S가 2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은 요거를 계산하면 이제 III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2보다 큰 프로버빌리티는 2 빼고 나머지 다네요. 그럼 24분의 23이네. 그 다음에 2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은 건 3, 4, 5, 6을 말하죠. 그러면은 24분의 13? Therefore, 13 over 23. 이게 이제 최종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example 2. probability distribution이고 이번에도 4, 5, 6, 7이에요. 이렇게 이번에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내가 보기 편한 게 이제 만약에 테이블 방식이라면 테이블로 만드세요. 그래서 4, 5, 6, 7이고요. 4일 때 4K, 5일 때 6K, 6일 때 6K, 7일 때 4K. 이걸 다 더하면 1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20K가 1이 돼야 돼요. 아, K가 20분의 1이구나. 그럼 얘는 20분의 4, 20분의 6, 20분의 6, 20분의 4. 다 더하면 1이 되니까 말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K를 찾았고요. 그리고 probability distribution을 테이블로 represent 했어요. 100 트라이얼을 했을 때 expected value, each possible outcome of U. 지금 일단 이 자체의 expected value는 4가 나올 확률이 20 over 4 over 20. 5가 나올 확률이 6 over 20. 6이 나올 확률이 6 over 20. 그리고 7이 나올 확률이 4 over 2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체의 probability는 그러니까 expectation은 한 번 던졌을 때 더하기 30, 36, 2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6 더하기 16 더하기 28 그럼 110 나누기 20은 5.5인데 지금 expectation of U가 5.5예요. 근데 내가 진짜 100 트라이얼을 이런 프로버빌리티를 가지는 거를 100번 반복하니까 그럼 나의 예상은 내가 지금 방금 C번을 푼 셈이네요. B번에서는 each possible outcome이어서 만약에 100번을 내가 이거를 던졌을 때의 possible한 어떤 outcome을 예상해보면 이건 100분의 20이니까 얘가 20번, 30번, 30번, 20번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민밸류를 구하면 20 곱하기 4 더하기 30 곱하기 5 더하기 30 곱하기 6 더하기 20 곱하기 7 나누기 100를 하면 그게 아마 5.5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expected value는 사실 probability랑 데이터를 그냥 곱해가지고 아까 전에 내가 테이블에서 위아래 막 곱해가지고 더했잖아요. 이게 expectation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 probability distribution 테이블이 있을 때 그래서 위아래를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expectation이 67분의 20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를 P라고 하고 Q라고 합시다. 일단 얘네를 다 더하면 P 더하기 Q는 전부 다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40분의 26, 그러니까 14인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expectation은 아까 전에 40분의 11 더하기 20 더하기 4P 더하기 6Q. 아, 이거는 조금 맞지는 않네요. 이렇게 씁시다. 40분의 11 더하기 20 더하기 7, 5, 35 더하기 4P 더하기 6Q를 한 게 67 over 20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55, 66 그러면 4P 더하기 6Q가 잠깐만요. 보니까 1.7이에요. 그러면 지금 4P 더하기 4Q가 1.4인 거죠. 그죠? 곱하기 4를 한 거니까. 그러면은 얘랑 얘의 시스템 이퀘이션을 구하면 이 P가 0.3, P는 Q요. Q는 0.15. Q가 0.15가 되고 그 다음에 P는 0.2가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걸 질문한 적이 없군요. 지금 아니죠. rest of the table을 이제 우리가 방금 결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given the probability 지금 이 리니어 모델을 따른다고 했을 때 expression for x는 x에 대한 expression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지금 P가 10분의 2니까 40분의 8이죠. Q는 40분의 지금 100분의 15고 5, 35, 5, 20, 40분의 6인가요?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은 expression for px equals x 이게 그렇구나. 1이 늘어날 때 그러니까 1이 늘어날 때 지금 1만큼씩 줄어들고 얘는 2가 늘어났으니까 2만큼씩 줄어든 거군요. 다시 또 1이 늘어났으니까 지금 1만큼씩 그렇다면 40분의 1만큼씩 줄어든다는 걸 알겠네요. 그러면 px equals x는 40분의 11 더하기 빼기 40분의 1 x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1만큼씩 그러니까 1에서는 여전히 40분의 11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물론 정리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숫자 넣어가지고 찾아봐도 되고. 아무튼 B번에서 smallest cost that students could set for playing games in order to predict a profit. 지금 profit을 얻기 위해서 얼마 정도를 이제 세팅을 하면 좋은가? 즉 expectation이 3.67 나누기 20이 3.35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적어도 3.35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요. 왜냐면 3.35만큼의 expectation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3.35를 받으면서 내가 이 게임을 진행을 하면 그러면 이건 이제 페어 게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버는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는 그런 게임이 돼요. 근데 3.35보다 더 높게 받아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할 것이다. 3.36부터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또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튼 이번에는 fixed number of trial 이게 바이노미얼 디어럼이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 number of trial이 결정이 돼 있어요. 내가 주사위를 40번 던지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대신 주사위를 던져야 돼요. 주사위를 던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사위를 40번 던질 때마다 얘네는 서로의 결과에 영향을 안 받죠. 인디펜던트해요. 그리고 할 때마다 프로버빌리티가 6분의 1로 이제 일정하고 이제 뭐 이런 어떤 조건들 그 결과가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오거나 6이 나오지 않거나 이제 뭐 이렇게 두 가지 결과만으로 이제 세팅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바이노미얼로 볼 수가 있는데 봅시다. 이제 여기 시츄에이션에서 바이노미얼리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고 그렇다면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해봐라. 코인, 바이어스드 상관없어요. 어쨌든 헤드 테일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일단 바이노미얼에서 바이노미얼은 그러니까 BINS를 봐야 되는데 바이 아웃풋이 두 개죠. 오케이. 그 다음에 던질 때마다 결과가 영향을 안 받겠죠. 인디펜던트 오케이. 그리고 이제 던질 때마다 헤드가 나오는 확률이 0.74래요. 일정하네요. same probability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7 times를 던진대요. number of trial 오케이. 그래서 얘는 distributed binomially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5번에 대한 성공을 할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은 얘는 7번 중에서 5번을 성공하고 0.74가 그 success probability라면 A가 number of tails네요. 그럼 number of tails면은 tail에 대한 probability는 0.26인가요? 0.26이 5번, 그리고 0.74는 2번. 요렇게. 얘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7번을 던지잖아요. 그럼 7번 중에서 5번의 테일이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5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니까 7번 중에서 어떤 데에서 5번이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냥 7개 중에서 5개를 알아서 카운팅해줘 라는 거예요. 순서 상관없이 그냥 5개가 나오는 게 몇 가지 경우가 있는지를 카운팅해줘. 얘는 컨비네이션이죠. 그래서 요건데 이거를 계산기로 계산할 거예요. 메뉴에 가서 스탯에 가서 디스트리뷰션 우리는 바이노미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퀄로 돼 있으면 PDF예요. 그리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CDF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건 모두에게 그래요. 바이노미얼 PDF를 돌릴 건데 number of try 우리 7번 던질 거죠. 그리고 success probability 방금 0.26이었고 그리고 X value 몇 번 성공하고 싶어요? 5번. success의 넘버를 말해요. 계산을 하면 지금 내가 이거를 돌리나 지금 이거 계산기로 계산하나 똑같아요. 바이노미얼 PDF를 돌려서 계산을 해보니 7, 0.26, 5 계산해보니 0.0137이 나오더라. 그 다음 B번 Bag contains 12 white chocolate and 7 dark chocolate 19 초콜릿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하고 다시 넣어둘 거예요. 이거를 5번 반복한대요. 다시 넣었기 때문에 아니구나. 먹어버렸어요. 얘는 인디펜던트에서 깨져버렸어요. 그죠? 앞의 결과가 뭐냐에 따라서 뒤의 결과가 영향을 받네요. 화이트 초콜릿이 나왔다면 그 다음에 화이트 초콜릿이 나올 프로버빌리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인디펜던트 하지도 않고 same probability도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바이노미얼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10번 백에 10개 레드, 블루, 옐로우 다이스가 있고 그래서 체크를 하고 다시 리플레이스드 그러니까 다시 집어넣었죠. 그럼 다음번에 고를 때에도 프로버빌리티는 여전히 일정해요. 이거를 12번 반복했고 옐로우 다이스가 나올 확률에 나오는 거를 이제 C라고 잡았대요. 그러면 여기서 레드, 블루, 옐로우니까 그 바이노미얼 그러니까 두 개 아웃풋이 2개가 아니라 3개 아니냐. 사실 얘는 2개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궁금한 게 옐로우 다이스이기 때문에 옐로우냐 아니냐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바이노미얼로 볼 거고 number of trial은 12번 그리고 success probability는 옐로우만 볼 거니까 18개 중에서 7개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게 아까 전에 말한 바이노미얼 CDF예요. 그래서 메뉴에서 스탯에서 바이노미얼 CDF를 찾아서 CDF에서 지금 number of trial이 12번이죠. 그리고 success probability가 7 over 18. lower bound 6번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에서 최대 6번 나오는 것까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안에 범위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집어넣어요. 0.861이 최대 답이 된다. 그 다음에 C번이
D번 멀티플 초이스 테스트가 있고 12 question이 있는데요. 5 different options가 있고요. 그 중에서 20 answer, the number of correct answer. correct 할 확률은 5분의 1이죠. 5 옵션 중에 하나니까 correct 아니면은 non correct니까 5분의 1 하고 5분의 4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답이냐 아니냐를 고르는 게임이고, 그러니까 1, 2, 3, 4, 5니까 얘도 바이노미얼 아닌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답이냐 아니냐죠. 그래서 얘도 바이노미얼로 볼 수도 있어요. Number of trials 20번 결정돼 있고요. 그리고 매번 그 맞출 확률은 5분의 1로 결정이 돼 있고, 그리고 BINS 위에 거 맞춘다고 다음 거 맞출 확률 높아지는 거 없죠. 그래서 지금 이게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도 방금처럼 바이노미얼 CDF로 돌리면 돼요. Number of trial 20번, Success probability 5분의 1인 거죠. 5개 중에 한 개만 답이니까. 그래서 스탯에 가서 다시 디스트리뷰션에 가서 CDF Number of trial 20번, Success probability 1 over 5. 로어 바운드 이번에는 10번 이상이니까 10번에서 최대 20번까지. 근데 최대 20번 나는 최대 저거는 그냥 999 이렇게 해도 잘 입력하는데 뭐 알고 있으면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260이 되나요? 0.00260. 그 다음에 2번 Ciaran plays a lottery probably buying winning ticket 0.001. 오케이. Number of tickets by until he wins a prize. 이길 때까지 사겠다는 거죠. 이거는 number of trial이 결정이 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10개를 사서 그거를 체크를 한다. 이거는 그 number of trial이 결정이 되니까 바이노미얼인데 얘는 바이노미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구할 필요 없다. 넘어갑시다. Number 5. Assumption and interpretation you make. Family of 6 children find probability there are exactly 3 girls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아들이냐 딸이냐로 보고 number of trial이 이제 6죠. 그래서 number of trial이 6고요. 그 다음에 success probability는 2분의 1이죠. 그러면 P, X가 exactly 3 girls라는 거죠. 이거는 PDF라 그랬죠? 바이노미얼 PDF를 돌릴 거예요. 스탯에서 디스트리뷰션에서 바이노미얼 PDF. 그래서 6번 시도하고 0.5. 그리고 3명. 오케이, 엔터. 0.313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exactly 3 consecutive girls are born. 근데 일단 A번 자체에서 우리가 가정해야 될 게 있죠. 그러니까 딸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girl이 나오거나 boy가 나오거나 probability는 일정하다. 똑같이 반반이다라는 가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뭘 해야 될까요? 그 이전에 어떤 아이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다음번에 어떤 아이가 나오는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실 바이올로지컬리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이제 우리 확실하게 하고 가면 되죠. 그 다음에 exactly 3 consecutive girls are born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1, 2, 3, 4, 5, 6에서 요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근데 exactly 3 consecutive girls라 그래가지고 girls가 여기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그러니까 girl, boy,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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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이것도 가능한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exactly 3 consecutive girls라고 했으니까 그냥 딱 그 3개만 있는 걸로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일단 전체의 number of cases가 boy, girl이 나올 수 있는 2의 첫 번째 boy, girl, boy, girl, boy, girl, boy, girl, boy, girl, boy, girl. 그래서 2의 6제곱이죠. 그 중에서 하나, 둘, 셋, 4가지에 대한 것만 우리가 보는 거죠. 나머지는 어차피 다 보이들이어가지고 결정이 다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16분의 1. B번 Study shows that
0.9% population이 바이러스를 지금 캐리하고 있대요. Small little size of sample from population required in order. No carrier is less than 0.4. 그러면은 no carriers니까 less than 0.4. 지금 carrying이 0.9%란 얘기는 그 바이러스가 없는 거는 99.1%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0.991 times n을 한 게 less than 0.4 이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건 잠시만요. Find the smallest size of sample from the population order to 이게 아니고 x가 0일 확률이 less than 0.4 요 말이네요. 그죠? No carriers. 그럼 여기서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x가 0인 거는 n명 중에서 0명 그래서 0.009이 있고 그리고 0.991이 있는데 캐리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non 캐리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도 없을 확률은 less than 0.4. 그래서 0.991의 n제곱이 0.4가 되니까 0.991의 n제곱이 0.4보다 작아지는 거를 트라이얼 앤 에러로 찾아봅시다. 로그를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로그를 하면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로그를 배웠는지 내가 확신이 없어서 일단 그냥 가볼게요. 100명을 내가 했더니 일단 0.404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105명을 한번 해볼까요? 105명을 했더니 0.387 해서 일단 0.4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됐어요. 102명, 0.4보다 작아요. 101명, 101명은 아직 0.4보다 커요. 그러니까 0.991에 101제곱을 했더니 얘가 0.401이 나왔고 0.991에 102제곱을 했더니 0.397이 나와서 398 이렇게 나와서 0.4보다 작아지는 순간은 그러니까 102명부터죠. 그래서 smallest size는 그러니까 nlist 102.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본 거는 이제 fixed number여가지고 그게 binomial distribution이었고 지금은 fixed interval이에요. fixed interval은 그러니까 똑같은 1시간 안에 내가 이제 회사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부터 보통 1시간 안에 또 몇 명이 오더라. 그렇다면 이제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number of successes in fixed interval은 우리가 이제 요 probability는 포화송이라고 해요. 포화송 distribution. 얘도 그 각각의 이제 트라이얼들이 인디펜던트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분 인터벌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각자 일어나는 게 이제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고 아무튼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이런 좀 복잡한 이퀘이션을 따라간다. 인데요. 요거는 포뮬러 클래스에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계산기에도 있어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돼요.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따라 근데 그게 이제 2.9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 2.9라는 거는 이제 특정한 인터벌 안에 있는 평균이에요. 여기서의 평균은 뭐냐면 number of goals in a particular match. 그러니까 원 매치 동안 number of goals가 2.9라는 거죠. 평균이. 그러면 이런 거를 따르는 그런 베리어블인데 여기에서 네 골을 넣을 확률은 어떻게 되니? 라는 거죠. 다시 이제 스태티스틱스에서 디스트리뷰션에서 포화송. 지금 CDF가 아니라 PDF로 가는 거죠. 왜냐면 4니까. 람다가 2.9, X 밸류는 4.
계산을 해보니까 와, 일어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네요. 0.162. 하지만 또 그렇게 또 안 일어나지도 않아요. 이번에는 CDF 3보다 작거나 같다. 람다가 2.9. 3보다 작거나 같은 건 0에서 3 사이예요. 그래서 0.0670. 그 다음에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번에는 2.9에서 4보다 크거나 같다. 999. 뭐 꼴을 엄청 넣을 수도 있다. 0.330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X be the number of goals scored in 5 matches. 5 matches면은 얘가 이제 5G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5를 곱한 거. 그러니까 원 매치에서 2.9만큼을 넣을 수 있다면 이 평균은 5 매치에서는 14.5를 넣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14.5라는 5경기에 대한 걸로 B번은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L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L은 포화송에서 14.5 평균 14.5골을 넣을 거야 라는 기대를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봅시다. 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는 어떻게 돼요? 일단 아래는 L이 2보다 크거나 같아가 되고 그 다음에 위에는 2보다 크거나 같은데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네 인터섹션은 2에서 14인 거죠. 그래서 probability L이 2에서 10 사이야. 이걸 계산하면 돼요. 는 포화송 CDF에서 2에서 10 사이까지 계산하면 되죠. 2에서 10까지야. over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2보다 크거나 같아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위에 올라가서 엔터 치면 돼요. 0.99972 9997이니까 0.99 1.00이 되겠네요. 그죠? 0.145 내가 뭘 잘못했죠? 2에서 10까지 큰 잘못을 했죠. 네, 지금 파라미터가 14.5로 바뀌었는데 내가 그거를 그냥 여기다 바로 곱하기 5라고 쓰죠. 0.145 어쩐지 보통 1이 나오는 답이 잘 안 나오는데 뭔가 했네요. 그 다음에 example 7 이번에는 포화송 2.31을 따라가는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 파라미터가 나오면 이 파라미터는 어떤 인터벌에 대한 것인가를 잘 보면 돼요. 인터벌이라는 건 타임 인터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면적이 될 수도 있고요. 되게 그냥 말 그대로 일정한 어떤 간격이기만 하면 다 포화송을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2.31 cancelled train per day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포화송을 따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there will be 4 or more cancellation 그러면은 probability C가 4 or more 계산할 거고요. at least 81 이번에는 months죠. 그죠? 그래서 months는 포화송 2.31에 March는 31까지 있으니까 times 31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probability 30 최대 80일 그러니까 최대가 아니라 최소 80일 이거 계산할 거고요. 10번에서 two different ways로 계산을 해라. No cancellation in a working week of 5 days. 그러면은 probability C가 0일 확률 그죠? of 5 days. 그러니까 0이 5일 동안 지속되는 거를 계산을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그 working week 이거를 5 days로 계산을 해서 포화송 2.31 times 5로 해가지고 probability W가 0인 거를 또 계산해 볼게요. 계산기도 한꺼번에 돌릴게요. 그래서 D번 working week of 5 days 이 W를 말하죠. probability will be 4 or more cancellation on exactly 3 of these days. 이 중에서 3일. 이거는 사실 D번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지금 보니까 5 days에서
There will be 4 or more cancellations on exactly 3 of these days. 여기에서 3일. 동안 4개나 더 probability가 나올 확률. 사실 D번은 내 생각에는 D번은 바이노미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working week of 5 days를 체크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4 or more cancellation 이잖아요. 그러면 probability. 근데 이걸 합쳐서 4개 이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내가 좀 잘 헷갈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여기서 4 or more를 이제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A번에서 이제 계산이 됐겠죠. 그러면 얘는 바이노미얼에서 number of trial이 5개. 그 probability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될 거고요. 이걸로 계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찾으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걸 이제 얘를 x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사실 바이노미얼은 이렇게 쓰는데 x 물결 바이노미얼 하고 5,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probability, 이제 이거를 계산을 그래서 probability x가 exactly 3일 확률이 어떻게 되니? 차근차근히 구해봅시다. 첫 번째는 포화송 4보다 크거나 같다. CDF. 람다가 처음 거는 그냥 C는 2.31이죠. 2.31이고, 그리고 로어 바운드는 4. 크거나 같다. 99999. 그래서 A번이 0.203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0.20269라고 쓸게요. 내가 중간 과정에서 넘어가는 숫자는 소수점 5자리 이상으로 넘기는 편이라. 그다음 B번에서 at least 81 cancellation in this month니까 여기는 이제 곱하기 31이 들어가는 거죠. 페이스트에서 2.31 times 31이 들어가고, 그리고 81보다 크거나 같다를 계산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가 81에서 99999. 그래서 0.147. 그 다음에 C번. In 2 weeks.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계산했었던 거에, 근데 얘는 바이노미얼 PDF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다시 갑시다. 디스트리뷰션에서 PDF로 가서 람다는 2.31, 그리고 X 밸류는 0. 이거를 계산한 거를 가지고 5제곱을 해봤더니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0.00001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week 5 days로 한번 또 계산을 해보면 똑같이 0.00001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D번에서 지금 이제 0.1, 아까 전에 0.20269가 됐죠. 그래서 얘는 지금 바이노미얼이라고 했죠. 바이노미얼에서 x가 3이니까 쟤는 PDF예요. 바이노미얼 PDF. 여기서 number of trial 5일 동안 5일을 볼 거고, 그 다음에 success probability가 0.20269를 볼 거고요. x value exactly 3. 오케이. 했더니 0.0529가 나왔습니다. 나랑 지금 숫자를, 나는 좀 소수점을 계속 가져가는 편이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approximate로 계산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하나 한번 또 해보면, 이번에는 포화송의 2보다 큰 거를 계산했더니 2보다 큰 거는 3, 4, 5, 6, 7, 8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반대는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0.47이잖아요.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계산을 해보면 t가 0인 거, t가 1인 거, t가 2인 거, 이거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얘가 0.47이에요. 0인 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식을 이게 아마 포뮬러 부클렛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2의 네거티브 람다, 알파의 x, 그리고 x 팩토리얼, 요게 공식이네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로 와서 얘는 2의 네거티브 람다 까지는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알파의 0제곱 하고 0팩토리얼 더하기 알파의 1제곱 1팩토리얼 더하기 알파의 2제곱 2팩토리얼을 계산을 한 게 0.47이 나온다. 그 식을 세워주면 되죠. 0.47은 2의 네거티브 알파 그리고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오버 2를 n솔브로 풀어봅시다. 메뉴 알지브라의 누메리컬 잘못했어요. 메뉴 알지브라의 누메리컬 솔브로 방금 전에 세운 거 0.47은 2의 네거티브 x 여기서는 근데 우리는 x로 잡읍시다. x 하고 곱하기 x가 아니고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나누기 2 컴마 x 이 x는 0보다는 크겠죠. 그냥 0보다 크다는 조건만 넣읍시다. 2.78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베리언스를 구하라고 했는데 포화송에서는 베리언스랑 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부른 게 바로 베리언스이자 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0.7 아니죠. 2.80이 답이다. 이번에는 디스트리뷰티드 랜덤리에 대한 모델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랑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봤죠. 지금부터 보는 거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이런 데이터를 따라가는데 가운데에 좀 데이터들이 몰려 있고 그리고 이제 양옆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이런 벨 커브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얘는 실제로 이렇게 좀 복잡한 가우시안 펑션이라는 걸 따르는데 아까 전에 바이노미얼에서는 중요한 파라미터가 두 개 있었어요. Total Number of Trial N 그리고 Success Probability P 그걸 가지고 CDF를 하든 PDF를 하든 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에 포화송에서는 람다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인터벌 거기서 주어진 예를 들어서 1시간에 3명 그렇다면 5시간이면 15명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그런 거를 했었고 지금부터 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그래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면 정 가운데에 평균도 있고 미디언도 있고 모드도 있고 왜냐면 딱 이렇게 솟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이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이 폭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모든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그러니까 하나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떨어진 곳에 전체 데이터의 68%가 분포해 있고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떨어진 곳에 전체의 95%가 그리고 3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떨어진 곳에 전체의 99.7%가 분포해 있어요. 모든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그래요. 그러니까 theoretical한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얘가 그냥 우리가 데이터를 찾아보니 얼추 노멀처럼 생겼다니까 이런 거는 좀 얘기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봅시다. 프로버빌리티를 찾아보죠. 이번에는 X, 물결 해가지고 노멀 10,4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10은 평균이에요. 그리고 4는 그러니까 2의 제곱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필요하고 근데 저기 위치에 쓰는 게 좀 베리언스여가지고 여기 4라고 써있으면 우리는 2의 제곱으로 볼 거고요.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칼큘레이터에 가서 스태티스틱스에서 디스트리뷰션에 가서 이번에는 노멀 CDF를 봅시다. 노멀은 참고로 PDF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9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10부터 입력하고 이런 거 없어요. 노멀은 그냥 인클루시브든 익스클루시브든 그냥 9에서 12까지 입력하면 돼요. 포화송이나 바이노미얼 같은 경우는 디스크릿이어서 2보다 작다 그러면 1까지 4보다 크다 그러면 5부터 이게 확실해요. 근데 노멀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우리가 컨티뉴어스라고 하는데 컨티뉴어스는 그 경계선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9보다 큰 게 10이 아니고 9.000000000000 어쩐 아무튼 그런 숫자라서 이걸 구분을 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인클루시브로 보고, 그래서 로어 바운드를 9로, 어퍼 바운드를 12로, 그리고 민이 10,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2. 계산을 했더니 이제 뭐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3보다 작다. 그러면 나는 여기를 네거티브 999에서 13까지. 그러니까 왼쪽이 어디서 끝나는지 잘 모르겠어서 7보다 크다. 이번에는 7에서 999. 999가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럴 때는 99999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7에서 999. 보통 큰 숫자는 사실은 그냥 3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보다 더 큰 어떤 숫자, 그러니까 4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정도 떨어진 거면 진짜 큰 숫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0.533, 0.933, 0.933 이렇게 나왔죠. 얘가 말이 되죠. 13이랑 12. 얘가 지금 10이니까 얘 완전 시메트리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13보다 큰 이 부분이랑 7보다 작은 이렇게 3만큼의 간격이 떨어진 이 간격은 서로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 내가 지금 이렇게 쉐이드하는 이 부분이 바로 프로버빌리티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example 10을 해볼게요. Length of throat in a fish. 그래서 지금 요거를 계산을 할 건데 민이 39. 그래서 L은 노멀을 따르고요. 39,6.1의 제곱. probability less than 35. probability L이 less than 35의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normal CDF 요걸로 안 합시다. 메뉴 스태티스틱스에서 디스트리뷰션 가서 CDF 35보다 작다. 그러면은 네거티브 999에서 35까지 미니 39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6.1 오케이 했더니 0.256 정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5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at least 2 of the trout more than 35 long. more than 35는 참고로 지금 그 앤서 1에서 앤서를 빼면 되죠. 0.744 정도가 나오죠. 74400까지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가 지금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풀다가 바이노미얼로 넘어간 거예요. 5마리를 잡았고 넘버 오브 트라이얼이 결정이 되고 5마리. 그 중에서 35cm보다 기니 안 기니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 거니까 바이노미얼의 바이가 이제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가 35보다 길다 그래서 두 번째 거가 35보다 크지 않을 확률이 달라지거나 이건 아니니까 인디펜던트하고 또 same probability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가정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얘가 35보다 길면 사실은 그 환경이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우린 그런 것들을 지금은 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노미얼로 넘어갔어요. 넘버 오브 트라이얼 5개, 그리고 우리한테 석세스 more than 35니까 0.74400. 여기에서 probability 지문이 뭐냐면 at least 2, x가 at least 2일 확률이 어떻게 되니? 인 거죠. 그래서 메뉴 스탯에서 디스트리뷰션에서 바이노미얼 CDF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number of trial이 5개, success probability는 사실 방금 전에 계산한 거라서 answer라고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왜 입력이 안 되죠? 여기서 answer라고 입력을 해도 된다. 왜냐면 answer니까. 입력이 안 되는구나. 0.74400으로 입력을 합시다. upper bound, lower bound, upper bound인데요. 우리 2부터죠? 2부터 999. 사실 최대 5마리죠. 2부터 5마리지만 그냥 나는 별로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냥 upper bound, 위 아래 잘 결정 안 돼 있으면 네거티브 999 위에는 999 이렇게 많이 입력하는 편이에요. 아무튼 0.983. 그 다음에 10번. 이번에는 longer than 42. longer than 42 given longer than 40.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죠. 그러면 밑에는 longer than 40
위에는 40보다 큰 것 중에서 42보다 큰 거라고 했으니까 인터섹션은 42보다 큰 거죠. 인터섹션은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또 노멀로 돌아간 거예요. 이 디스트리뷰션 부분이 좀 헷갈리는 게 이렇게 맨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으면서 잘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를 뭐 말은 그렇죠. 하지만 어렵죠. 39에서 6.1 오케이 나누기 똑같이 해서 이번에는 40부터 그래서 0.716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벤트 얘네들이 인디펜던트 하니 봅시다. probability 지금 40 L이 42 and L이 40이라는 게 방금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probability L이 42였잖아요. 이거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0.311이었죠. 근데 지금 방금 C번에서 probability L이 42보다 큰 걸 찾아봤어요. 40보다 클 때. 이걸 찾았는데 이거는 0.311이 아니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42보다 크다는 거를 probability를 찾았는데 40보다 큰 상태에서 찾은 거랑 그냥 찾은 거랑 probability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서로 영향을 안 받았을 때가 인디펜던트인데 근데 이제 얘는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니까 얘는 디펜던트 하다는 거죠. 그래서 not independent다. 이번에는 여기서 normal 21,3의 제곱이에요. 9에 속지 말자. 이번에는 0.8 아이고 그림을 너무 여기가 x고 이것보다 아래쪽이 0.8이래요. 메뉴 스탯에서 이번에는 여태까지는 x를 집어넣고 probability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였는데 바뀌었죠. probability를 집어넣고 probability가 0.8인데 그걸 집어넣고 x를 찾고 싶어요. inverse죠. inverse 펑션의 관계죠. 참고로 inverse normal에서 들어가는 area는 항상 왼쪽이에요. 그래서 x를 기준으로 왼쪽에 probability가 0.8이니까 우린 0.8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21에 그 다음에 3 이렇게 입력할 거예요. 오케이. 그랬더니 23.5 나왔어요. x는 23.5예요. 이번에는 4x보다 큰 게 0.4래요. 여기가 0.4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0.4라고 나와 있다고 0.4를 입력하면 안 되고 에이 속지 말자. 왼쪽은 0.6이지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x는 21.76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b 사이 0.68인데 0.68이 이 사이 값이래요.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equidistant 하대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가 0.34, 0.34 뭐 요 얘기 아닐까요? 그렇다면 0.16, 0.16이겠죠. 그럼 내가 여기가 궁금해요. A랑 B. 그러니까 A가 궁금하면 0.16으로 area를, 그 다음에 B가 궁금하면 0.84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0.16, 그 다음에 0.84. 그래서 A는 18.0, B는 24.0. 쏘리. 그 다음에 여기서 verify. 얘가 approximately 68% of all data. 아까 전에 내가 이제 설명할 때 normal distribution에서 one standard deviation 떨어진 그 within one standard deviation 안에 전체 데이터의 68%가 분포해 있다는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얘가 그거를 서포트하죠. 왜냐면 A는 21 빼기 3이죠. 18. B는 21 더하기 3이죠. 그러니까 one standard deviation 떨어진 곳에 A랑 B가 실제로 있고 거기 안에 68%가 있죠. 따라서 얘는 서포트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이번에는 미니 weight, normal, mini 821, standard deviation이 40, cardinal weight이 less than 750일 때 우리는 얘를 small이라고 부른대요.
그렇다면 number of cauliflower sample of 400 일단 스몰을 계산을 해야 되죠. normal CDF 디스트리뷰션에서 normal CDF를 가서 로어 바운드가 네거티브 999 그리고 750까지 가고 그 다음에 미니 821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40 요게 이제 하나가 스몰일 확률인데 그게 400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개 컬리플라워가 스몰일 걸로 예상이 돼요. 그 다음에 harvest 8% of cauliflower가 이제 oversized로 클래시파이가 되고 그럼 여기 0.08인 거죠. 왼쪽의 입장에서 0.92예요. 그랬을 때 이 range of weight cauliflower classified as oversized 그러면 inverse normal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스탯에서 디스트리뷰션에서 인버스 노멀에 들어가서 왼쪽은 0.92 그리고 821 그리고 40 엔터 오케이 877 오버사이즈는 877.2를 넘어가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쌓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mean이랑 variance, transformed or combined random variable. 그러니까 데이터가 여러 개가 합쳐질 때 그때 어떤 영향을 받는가예요. 일단 linear transformation은 그냥 간단하게 요건데 뭐냐면 1, 2, 3이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1, 2, 3의 평균은 2예요. 얘네한테 다 3을 더했어요. 4, 5, 6이 되죠. 평균은 5가 됐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그대로 영향을 받았죠. 시프트를 시켰더니 그대로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variance나 standard deviation은 데이터 사이의 간격이잖아요. 실제로 이 간격이 영향을 받았나요?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뒤에 붙어있는 B는 variance나 standard deviation은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써있는 대로 B는 영향을 주지 못해서 variance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2를 곱했다고 칩시다. 1, 2, 3에 2, 4, 6이 됐어요. 원래 간격이 1씩 이렇게 났었는데 지금 간격이 2씩 나고 막 여기서 여기 사이는 4 차이 나고 간격 자체가 2배로 변했죠. 여기서 말하는 이 간격이 바로 데비에이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말하죠. 그래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A를 곱하면 A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A의 영향을 받는데 네거티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는 건 없어서 만약에 네거티브 2를 곱했다고 하더라도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2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절대값 A의 모듈러스 오브 A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variance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이제 제곱이니까 A 제곱 variance of X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T는 discrete random variable이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렇게 나와 있어요. I는 저 linear transformation을 했으니까 2.5 그러니까 미는 그냥 있는 그대로 영향을 다 받아요. 그래서 2.5 곱하기 4.01 더하기 1 이렇게 변한다. 2.5 곱하기 4.01 더하기 1 그 다음 variance는 25 그래서 25 곱하기 1.1에 1.1이 돼요. 그 다음에 i는 네거티브 0.5 곱하기 4.01 빼기 3 진짜 있는 그대로 되게 투명하게 variance는 0.2의 제곱 곱하기 1.1 영향을 받아요. 10번에서 얘는 7하고 0.2죠. 그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는 그 포뮬라 부클렛에 보면 expectation이 NP 그리고 variance가 NP 1-P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7 곱하기 0.2니까 1.4가 저 expectation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기에 0.8까지 곱한 1.4 곱하기 0.8 1.12 이게 베리언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되면 또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죠. 3 곱하기 1.4 더하기 2 베리언스는 0.9의 제곱 곱하기 1.12 그 다음에 10번 포화송에서는 4.2가 민이기도 하고 베리언스이기도 해요. 그래서 D의 이거 expectation of B였네요. 그리고 variance of B. 그리고 D의 expectation 4.2 그리고 variance of D도 4.2 그
그래서 네가티브 1.7D 더하기 5.1 이거는 네가티브 1.7 타임스 4.2 더하기 5.1. 그 다음에 베리언스는 0.9의 제곱 곱하기 4.2.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렇게 되고 컨비네이션 얘는 서로 다른 데이터들이 합쳐지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두바이에 내가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도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데 걔네를 컴바인해서 정보를 보고 싶어요. 이제 약간 그런 경우라는 거죠. 아까처럼 그냥 뭐 아까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올리는 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변형하는 거고 지금 얘는 말 그대로 데이터의 풀 자체를 변형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미는 또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미는 AX, BY 그대로 영향을 받고 베리언스는 또 제곱을 해서 영향을 받죠. 빼기를 해도 근데 베리언스는 여전히 제곱을 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베리언스는 빼는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여기서 한번 볼까요? 3M에 해당하는 expectation이 8 곱하기 0.2의 3배라는 거죠. 그래서 0.6, 8에 48, 4.8인가요? 그 다음에 expectation of TEU 얘는 11.7이 민이니까 23.4인가요? 그러면 expectation은 4.8 빼기 23.4가 된다는 거죠. 얘는 그냥 진짜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베리언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베리언스는 variance of A 1제곱 더하기 3제곱 variance of M 더하기 0.7의 제곱 variance of U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될 텐데 variance of A는 2.3 더하기 9 곱하기 variance of M은 8 곱하기 0.2 곱하기 0.8 그 다음에 0.7의 제곱 variance of U는 여기 1.7이 지금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니까 1.7의 제곱이 variance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들이 컴바인 될 때는 요렇게 되고 이거는 포뮬라 북플렛에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컴바인드 랜덤 베리어블의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Richard waiting for a bus, two buses company K and L 그리고 number 포화송 distribution. 그래서 K의 distribution은 포화송. one bus every 5 minutes. 근데 이건 이제 여기다 잠깐 써놓을게요. 5 minutes. 그리고 L은 every 20 minutes. 얘는 이제 12 minutes. 그래서 Richard can use either company to get to his destination. 그러니까 이거 하거나 저거 하거나 라는 거죠. 그래서 arrive independently of each other. 서로 각각 이제 도달하는 거죠. At least two buses arrive in a 10-minute interval. 이번엔 10minutes을 볼 거예요. 10minutes 볼 거면 얘는 이제 곱하기 2를 한 거니까 2K가 되는 거죠. PO2가 돼요. 10minutes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나누기 6을 하고 곱하기 5를 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0minutes인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얘네 둘을 합치는 거죠. 이게 오거나 저게 오거나 하는 거니까 2K 플러스 5 over 6L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이거는 probability 2 더하기 5 over 6를 따라가요. 그리고 우리는 요거를 뭐 X라고 잠깐 불러볼까요? 그럼 probability of X가 at least 2 buses arrival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probability 포화송의 CDF를 볼 거고 여기서의 지금 람다는 방금 전에 우리가 2 플러스 5 over 6라고 계산을 해봤고 lower bound 2, upper bound 999 그랬더니 0.775가 나왔네요.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고 16번을 봅시다. 지금 large box weight less than regular box and 3 times the small box combined. 그래서 large box weight less than
regular box and 3 times of small box. 이거를 구해라 라는 거죠. 그럼 probability large minus regular minus 3s가 0보다 작은 걸 구해주면 되죠. x를 L-R-3s라고 부르면 x 물결 노멀을 따라갈 거고요. 노멀끼리의 컴바인드 데이터는 여전히 노멀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빼주면 30.2 빼기 R 빼기 3S 30.2에서 12.1을 빼고 그럼 18.1에서 또 3.1 그 다음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이제 우리가 베리언스로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리언스 오브 x는 4, 25, 49 49 더하기 25 더하기 9 곱하기 4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36, 70, 85, 110 이렇게. 그러면 probability x가 0보다 작은 걸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메뉴 스탯에서 CDF 들어가서 우리가 네거티브 999에서 0까지 구하고 3.1 하고 스퀘어 루트 110을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0.384. 그 다음에 one full large box and 4 small boxes. 여기서는 요거를 따로 봐야 돼요. large box 하고 small이 4개. 그러니까 small이 아까 전에 스몰 박스의 3배라는 얘기랑 4개의 스몰 박스는 다른 얘기예요. 하나를 크게 키우는 거랑 그거를 4개를 쌓는다는 거는 우리가 통계적으로는 전혀 다른 얘기여서 이거 more than 60군요. more than 60. 요거를 봅시다. 그러면 x가 아니고 y를 L,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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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라고 보죠. 그러면 y 물결 노멀은 L 더하기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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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5, 4, 20이니까 50.2가 되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이제 다른데 L 49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6 50 65 이렇게 되나요? 그럼 결국에 얘는 probability y가 60보다 큰 거고 그거를 지금 CDF로 계산을 해보면 로어 바운드가 60가 되고 어퍼 바운드가 999가 되죠. 50.2 그리고 루트 65 0.112 그 다음에는 example 17 Food Standard Authority 해가지고 스피드 푸드가 normally distributed 돼 있고 미니 1900 1900에 80 칼로리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돼 있대요. 근데 지금 recommended daily 2000 칼로리라고 돼 있을 때 find the probability. Random chosen takeaway speed food contains more than recommended daily intake probability. S가 2000보다 더 클 확률을 구해라. 구할 거고 B번 average calorie intake of a family of 5명 resulting from eating a meal from speed food is more than the recommended daily intake of calorie. 얘는 5명을 각각 더하는 셈이죠. 그래서 얘를 5명을 더하는 셈이니까 그러니까 5S가 아니라 S를 한 명이 5끼를 먹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그 5명인 거죠. 그래서 S가 5개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X라고 하면 S 더하기 S 더하기 S 더하기 S 더하기 S. 그래서 X 물결 노멀 1900 곱하기 5 하고 스탠다드 그러니까 6400 더하기 6400 더하기 6400 더하기 6400 더하기 6400인 거죠. 그게 이제 5 곱하기 6400이
그 베리언스고 이제 우리는 노멀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probability x가 more than recommended daily intake 만 칼로리를 넘을 확률을 구해보자.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CDF. 그래서 2000 999 이거는 999보다 더 큰 숫자를 해야 되겠죠. 99999 그리고 1900 그리고 80 그 다음에 그래서 0.106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만 이번에는 1500 곱하기 5 아니죠. 만 여기는 99999 그래서 뮤가 1900 곱하기 5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스퀘어 루트 5 곱하기 6400 0.00259 그래서 여기서 리플렉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 B번이 이걸 결국에는 합쳐서 생각한 거니까 좀 각자가 전부 다 제대로 된 칼로리를 인테이크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할 수는 없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전혀 다른 분석을 했네요.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example 18 number of emergency calls per hour 이거는 이제 1시간 동안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6.3을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X라고 합시다. 포화송 6.3 옆에다가 1시간이라고 써놓을게요. Central Limit Theorem을 이용해서 probability then that in 40 days mean and number of calls between less than 5.4 40x를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40개의 평균을 이거 센트럴 리미트 티어럼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센트럴 리미트 티어럼은 뭐냐면 내가 이거를 계속 반복할 때 여러 번 반복할 때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40 지금 여기서는 이제 40개의 샘플을 뽑는다는 얘기인데 40개의 샘플을 뽑는 것 자체를 그 자체를 여러 번 반복할 때는 그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라가고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라갈 때는 민이 원래 가지고 있는 민을 거의 그대로 반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40개에서의 민을 낸 거를 말하죠. 40개 샘플링을 통해서 민을 내는 것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봤을 때 민이 원래 민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시그마 오버 스퀘어 루트 n을 따라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y라고 불러볼게요. x 바라고 불러볼까요? 평균을 낸 거의 민이 어떻게 따라가냐면 6.3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균은 6.3이고요. 베리언스가 또 6.3이에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루트 6.3인 거죠. 오버 루트 40이란 얘기예요. 요렇게. 근데 여기에서 less than 5.4 그래서 40개를 네가 조사를 했는데 그게 평균이 5.4보다 작게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니? x바가 5.4보다 작게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니? 라는 질문인 거죠. 그렇다면 stat, distribution, CDF 5.4까지를 계산을 할 거고 민이 6.3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스퀘어 루트 6.3 나누기 40 0.0117 그 다음에 Scientists are comparing the growth of two types of wheat 타입 A가 있고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랑 민이 나와 있고 타입 B가 또 있어요. 샘플 50 해서 A에서 민이 greater than 24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A의 샘플을 골라서 평균을 냈을 때 그랬을 때 노멀을 따라가는데 평균은 그대로 23.0을 따라가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3.1 over 루트 50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probability A의 평균,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샘플의 평균이 greater than 24의 확률이 어떻게 되니? 라는 거고, 메뉴, 스탯에서, 디스트리뷰션에서, CDF에서 24에서 99999까지고요. 그 다음에 미니 23.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3.1 나누기 50. 0.0113 나왔죠. 그 다음에 B번은 샘플 50 A에서 하고, 그 다음에 샘플 50 B에서 하고, 얘가 더 클 확률. A의 평균, 그러니까 A에서 찾은 그 샘플의 평균이 B에서 찾은 샘플의 평균보다 더 클 확률이 어떻게 되니? 라는 거죠. 그럼 probability A의 평균 빼기 B의 평균이 0보다 클 확률이 어떻게 되니? 라는 거고, B도 노멀을 따라가는데요. 22.5, 몇이었죠? 4.1 over square root 50의 제곱, 요거죠. 그러면 A 빼기 B는 이것도 노멀을 따라가죠. 평균끼리는 빼요. 23.0에서 22.5를 빼니까 0.5,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더하죠. 그래서 루트에 4.1 over 루트 50의 제곱 더하기 3.1의 over 루트 50의 제곱의 제곱. 이제 이렇게 써지게 되죠. 너무 좀 보기가 불편한가요? 0.5, 루트 50의 4.1의 제곱 더하기 3.1의 제곱의 제곱. 그러니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제 요건 거죠. 그 이제 우리가 요거가 0보다 크다는 거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스탯에서 디스트리뷰션에서 노멀 CDF 0보다 큰 거니까 로어 바운드가 0이고요. 어퍼 바운드가 99999. 그 다음에 뮤가 방금 0.5가 나왔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스퀘어 루트 4.1의 제곱 더하기 3.1의 제곱 over 50 0.753 가 나왔습니다.